이번 CES의 주제가 Be인 IT입니다. 그러니까 IT에 빠져들자라는 것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에서 디스플레이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섹터 방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목이 구조적 성장 가능한 키워드에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섹터 같은 경우는 저희의 전방 수요라고 할 수 있는 TV나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섹터이기 때문에 이 구조적 성장 키워드를 저희 디스플레이 섹터 내에서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XR 시장이나 혹은 OLED IT 패널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의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투자 전략 부분에 보면 2023년 디스플레이 섹터 투자 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 3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세트 수요, 그리고 XR 시장, 그리고 OLED IT 패널 투자 시작인데요. 먼저 세트 수요에 대해서 보면 사실 2022년은 굉장히 좋지 않았죠. 좀 세그먼트별로 보면은 TV가 올해 작년 판매량 대비 4% 감소한 해였고요. 특히 PC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이 작년 대비 23%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스마트폰 시장은 특히나 중국이 안 좋아서 중국이 올해 10% 미만, 더 10%보다 큰 폭의 감소가, 판매량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는데 저희가 주목을 하는 건 이 세트 수요의 둔화 폭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보면 TV 판매량이 이제 2022년에는 4% 감소했는데 2023년에는 한 1%대로 감소폭이 좀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노트북이 올해 20% 이상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23년에는 이게 한 자릿수대 초중반 감소, 한 4%대 감소로 감소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모바일 시장도 이제는 감소세가 좀 완화되고 전년 대비 거의 플랫 수준의 판매량이 2023년에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2023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섹터가 결국은 TV, 스마트폰이 잘 팔려야 되는데 내년에 올해 대비 성장을 가파르게 전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 감소폭이 워낙 컸어서요. 내년이 올해 대비 감소하는 폭은 올해보다는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흐름 자체가 저희 디스플레이 섹터 내에서는 다른 키워드라 할지라도, 다른 키워드를 보고 산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을 살 수 있는 좀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XR 시장입니다. 지금 2주 후에 CES가 개막을 하는데 이번 CES의 주제가 Be인 IT입니다. 그러니까 IT에 빠져들자라는 것이죠. 이 IT에 빠져들기 위한 통로는 AR, VR 기기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 IT 환경들을 이제 구현해 줄 수 있는 디바이스로서 이제 XR 기기가 대두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 XR 기기용 마이크로 OLED 파일럿 라인 투자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중간에 써둔 것처럼 아산 A2 라인의 XR 기기용 마이크로 OLED 파일럿 라인 구축 작업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시작을 하였고요. 참고로 시장 조사 기관인 카운터 포인트는 XR 기기 출하 대수 전망치를 2022년 3천만 대, 그리고 2025년에 1억 5천만 대로 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R 시장도 내년에 좀 보셔야 될 키워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OLED IT 패널입니다. 이 애플이 2024년에 아이패드, 그리고 일부 전망에서는 맥북도 일부 모델에서는 2024년부터 OLED 패널을 탑재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이패드 일부 모델부터 탑재 시작되는 것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XR 기기와 OLED IT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디스플레이 산업 내에서 몇 안 되는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키워드고요. 특히나 이 OLED IT 같은 경우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 면적이 넓죠. 예를 들어서 노트북 혹은 태블릿이 스마트폰 대비 대략 한 5배 정도 평균 면적이 큽니다. 그러니까 태블릿이나 노트북이 한 대 팔리면 면적 기준으로는 스마트폰이 5배 팔리는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태블릿이랑 노트북을 합치면 연간 3억 7천만 대 시장인데,
여기에서 OLED 침투율이 약 50%, 절반 정도까지 올라가 준다라고 했을 때는 뭐 대수 기준으로는 대략 1.8억대의 시장이 OLED IT 시장으로 열린다라는 것이겠죠. 지금 스마트폰이 연간 한 13억대고 이 OLED 침투율이 대략 한 40% 정도 되니까 5억대에서 5억대 정도의 지금 OLED 스마트폰 패널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대수 기준으로 보면 IT 시장은 좀 작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면적 기준으로는 5배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의 스마트폰 대수 기준으로는 한 6억대 정도의 면적 수요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 면적이 커질 때 수혜가 커지는 아이템이 유기재료와 필름이죠. OLED 유기재료와 필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히나 이 유기재료 같은 경우는 이 IT 패널로 갈 때는 이 투스택으로 가면서 2개 층으로 쌓게 되면 이 면적 수요가 또 여기서 곱하기 2, 2배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호주로는 유기재료 기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덕산네오룩스나 미국의 유니버설 디스플레이가 그 키워드에 부합하는 기업들이고요. 올해 뭐 TV, 스마트폰 다 안 팔렸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섹터 굉장히 다 안 좋고, 뭐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도 YTD로 50% 감소할 정도, 하락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와중에 덕산네오룩스는 최근에 뭐 3만 원 미만으로 갔다가 지금 거의 4만 1,000원까지 오면서 상승폭이 가팔랐고, YTD 하락폭도 굉장히 미미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방금 말씀드린 이 OLED IT 패널 시장이 개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유기재료 기업들 내년에도 저희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덕산네오룩스와 유니버설 디스플레이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OLED 패널 면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필름도 역시 그 면적 확대에 따른 수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차선호주로 이녹스 첨단 소재를 계속해서 유지하겠습니다. 내년 2023년 디스플레이 섹터의 주요 키워드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렸고요.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좀 수익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